노년 생존 매뉴얼. 조물주는 버그가 아니라 패치를 주신다. 유배지에서 깨달은 인생의 꿀팁.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아십니까?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이자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500권이 넘는 책으로 승화시킨 레전드 오브 레전드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강진이라는 시골 오지에서 인터넷도 없이 혼자 위키백과를 다 쓴 셈이죠. 이 양반이 나이 들어 몸이 이곳저곳 삐걱거리기 시작하자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아 하며 한탄했을 텐데 정약용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잠깐, 이거 조물주가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냐 하며 노년의 신체 변화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해냅니다. 이게 바로 노인 1회 460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늙으면서 느끼는 6가지 통쾌한 일이라니 보통 긍정 마인드가 아닙니다. 조물주의 배려는 이렇게 옵니다. 신체 변화 긍정 해석법. 눈이 침침해진다고요? 축하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노안입니다. 신문 글씨가 개미처럼 보이고 휴대폰 화면을 팔 길이만큼 멀리 떨어뜨려야 겨우 보이죠. 보통 사람들은 나도 이제 돋보기를 써야 하나 하며 슬퍼합니다. 그런데 다산 선생님의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보게, 눈이 침침한 건 조물주께서 이제 쓸데없이 작은 거 보지 말고 정말 중요한 큰 것만 봐라 는 뜻이야. 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생각해보세요. 젊을 때는 남의 옷에 묻은 작은 얼룩도 보이고 누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의 로고도 보이고 옆 사람 휴대폰 화면도 슬쩍슬쩍 보였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비교하고 시샘하고 스트레스 받았죠. 하지만 이제 눈이 침침해지니 그런 잔소리꾼 같은 디테일들은 안 보입니다. 대신 친구의 환한 미소, 손자의 해맑은 얼굴, 창밖의 큰 나무 같은 진짜 중요한 것만 보이는 거죠. 조물주가 주신 천연 필터인 셈입니다. 인스타그램 필터 부럽지 않은 노안 필터라고나 할까요? 귀가 어둡다고요? 이것도 축복이래요. 귀가 잘 안 들리면 더 답답하죠. TV 볼륨을 최대로 올려도 뭔 소린지 잘 모르겠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데 내용을 못 알아듣고요. 다산 선생님 말, 귀가 어두운 건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꼭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 는 조물주의 배려다. 정말 천재적 발상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세상엔 들을 필요 없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누구 욕했다는 뒷담화, 정치인들의 공허한 말잔치, TV 쇼핑 호스트의 과장 광고, 누가 얼마짜리 차 샀다는 자랑. 이런 거 안 들려도 인생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대신 정말 중요한 말들, 할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건강 조심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같은 큰 말, 진심이 담긴 말은 신기하게도 들립니다. 조물주가 주신 선택적 청취 기능인 셈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보다 훨씬 고급 기능입니다. 이가 시리다고요? 그것도 계획이었어. 나이 들면 이가 약해집니다. 딱딱한 건 못 씹고 오징어도 질기면 포기하고 냉면도 찬물에 못 먹고 미지근한 물에 말아 먹어야 하죠. 다산 선생님의 해석. 이건 연한 음식만 먹어서 소화불량 없게 하려는 조물주의 배려야. 맞습니다. 젊을 때는 뭐든 우걱우걱 씹어 먹었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치킨에 맥주, 야식으로 라면에 김치에 계란까지 넣어서. 그러고는 밤새 속쓰려 뒤척였죠. 위장은 비명을 질렀지만 우리는 계속 먹었습니다. 이제 이가 시리니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됩니다. 잘 삶은 나물, 따뜻한 죽, 부드러운 두부. 이게 다 위장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조물주가 강제로 건강식 다이어트를 시키시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돈 내고 다니는 다이어트 클리닉보다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공짜. 걸음이 느려진다. 안전제일주의의 구현. 젊을 때는 계단을 두세 칸씩 뛰어올랐습니다. 뛰어다니고 급하게 걷고 바쁘게 움직였죠. 그러다 넘어지기도 하고 삐끗하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이제 걸음이 느려지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말합니다. 이건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 는 뜻이지.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넘어지면 큰일입니다. 젊을 때처럼 탁 털고 일어날 수 없죠. 뼈는 약해지고 회복력은 떨어지고
한 번 다치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조물주가 자동으로 걸음을 느리게 만드신 겁니다. 일종의 자동 안전 모드죠. 게다가 멀리 가지 말라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집 근처에서 익숙한 곳에서 평화롭게 지내라는 거죠. 굳이 히말라야 트레킹 안 가도 유럽 한 달 배낭여행 안 가도 동네 공원 산책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깜빡깜빡한다고요. 선택적 메모리의 선물. 아, 이거 정말 고민이죠. 그거 뭐였지? 내가 뭐 하려고 부엌에 왔더라. 아까 어디 뒀더라. 온종일 뭔가를 잊어버리고 찾아다닙니다. 다산 선생님의 명쾌한 해석. 정신이 깜박거리는 건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뜻이야.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거지. 이게 정말 신이 한 수입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쓰라린 실패, 아픈 이별, 억울한 일, 창피했던 순간, 후회스러운 선택. 이런 나쁜 기억들이 훨씬 많습니다. 젊을 때는 이 모든 걸 또렷하게 기억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때 그렇게 할 걸 왜 그랬을까 하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나쁜 기억들은 흐릿해지고 행복했던 순간들만 선명하게 남습니다. 첫사랑의 미소, 아이가 처음 걸음마했을 때, 친구들과 웃으며 나눴던 대화, 가족과 함께한 명절. 이런 따뜻한 기억들만 남으니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조물주가 주신 추억 큐레이팅 서비스죠. 넷플릭스 알고리즘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머리가 하얗게 샌다고요. 천연 랜드마크의 탄생. 흰머리는 노화의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처음엔 염색으로 가리다가 나중엔 그냥 포기하고 백발이 되죠. 다산 선생님,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건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인 걸 알아보게 하는 조물주의 배려다. 아하, 이건 일종의 시각적 표지판입니다. 백발을 보면 사람들이 자동으로 저분은 어르신이시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리도 양보해주고 문도 잡아주고 짐도 들어주려 하고 말도 공손하게 합니다. 만약 70세인데 머리가 새까맣다면 사람들이 모르고 아저씨라고 부르거나 막말을 하거나 배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발은 일종의 존경 신호입니다. 멀리서도 저분은 인생 선배시구나 하고 알 수 있게 해주는 자연의 명찰인 셈이죠. 게다가 백발은 멋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일부러 은발로 염색하잖아요. 우리는 염색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은발의 품격을 얻는 겁니다. 조물주의 무료 뷰티 서비스. 노년의 품격 유지하기 다산의 실전 조언. 배움을 멈추면 그 순간 진짜 늙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70평생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18년 유배 생활 내내 글을 쓰고 연구했죠. 80세가 다 되어서도 배움에는 끝이 없다며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나이 들었으니 이제 배울 것도 없지. 이 생각이 들면 정신이 늙기 시작합니다. 몸은 늙어도 정신까지 늙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세상 보세요. 스마트폰, 유튜브, 넷플릭스, 인공지능.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나 늙었으니까 모르겠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하고 포기하는 순간 세상과 단절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가르쳐주면 오, 그렇구나. 신기하네. 하며 배우세요. 동네 도서관에서 스마트폰 교실 한다고 하면 가세요. 유튜브에 노인을 위한 핸드폰 사용법 영상 있으면 보세요. 다산 선생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유튜브 채널 하나쯤은 하고 계실 겁니다. 다산TV 500년 전통의 실학을 현대에 적용하기 같은 거요. 구독자 100만 가볍게 찍으셨을 겁니다. 배움은 나이가 없습니다. 80세에 그림을 시작해도 되고 90세에 영어를 배워도 되고 100세에 피아노를 쳐도 됩니다. 죽기 전날까지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끝까지 생동감 넘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곧 품격입니다. 다산 선생님은 침묵은 덕을 지키는 방패라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왜일까요? 나이 들면 경험이 많아집니다.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충고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내 경험으로는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이 말들이 나오는 순간 꼰대가 됩니다. 꼰대의 정의가 뭡니까? 자기 경험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남의 말은 안 듣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죠. 나이 들었다고 자동으로 존경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진짜 존경은 품격에서 나옵니다. 품격 있는 노인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판단보다는 질문,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해? 강요보다는 제한, 이런 방법도 있던데 참고만 해. 훈계보다는 공감,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자랑보다는 경청, 내 이야기 더 들려줘. 말을 아낀다는 건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말, 남 기분 상하는 말, 잘난 척하는 말을 줄이고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다산 선생님도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글을 통해,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 가르침을 전했죠. 말이 곧 인격이라는 말을 명심하세요. 베풀되 기대하지 말고 이해하되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어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후배에게, 동네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베풀고 나서 보답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자주 안 오지? 돈도 이렇게 줬는데 전화 한 통이 없네. 내가 키워줬더니 이제 날 무시하나. 다산 선생님은 말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거나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과도한 마음을 버려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라.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베풀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든 안 하든 그건 상대방의 몫입니다. 내가 베푼 이유는 내가 그러고 싶어서지 보답을 받으려고가 아닙니다. 효도해라. 강요하는 부모는 효도 못 받습니다. 나 덕분에 네가 컸다. 은혜를 들먹이는 스승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진짜 어른은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고 필요할 때 손 내밀어주고 고마워하지 않아도 미소 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를 이해하세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때와 다릅니다. 취업도 어렵고 집값도 비싸고 결혼도 안 하고 SNS를 하고 배달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지 마세요. 시대가 다릅니다. 요즘 애들은 하지 마세요. 그들도 나름 열심히 삽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간섭하지는 마세요. 어른의 역할은 간섭이 아니라 지지입니다. 응원해주고 믿어주고 필요할 때 조언해주되 결정은 그들이 하게 두세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평생 바쁘게 살았습니다. 공부하고 벼슬하고 유배 가서도 연구하고 책 쓰고 쉴 새가 없었죠.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 말합니다. 멈추고 관찰하라. 우리는 평생 뛰어왔습니다. 학교 갈 때도 뛰고 직장 다닐 때도 뛰고 가정 꾸릴 때도 뛰고 자식 키울 때도 뛰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를 외치며 숨 가쁘게 달렸습니다. 이제 멈추세요. 달리기를 멈추고 걸으세요. 걷기를 멈추고 앉으세요. 앉기를 멈추고 누우세요. 그리고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구름이 얼마나 천천히 자유롭게 흘러가는지. 나무를 보세요.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묵묵히 서 있는 그 평온함을. 새를 보세요. 아무 걱정 없이 노래하는 그 가벼움을.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 맺고, 겨울이 오면 쉽니다. 이 순리를 거스르는 게 없습니다. 억지로 빨리 피우려 하지도 않지려고 발버둥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여름, 가을을 보냈으면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은 쉬는 계절입니다. 움츠러들고 따뜻하게 지내고 내년 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여름처럼 왕성하게 활동할 필요 없습니다. 한숨 쉬어도 됩니다. 힘들면 아이고 해도 됩니다. 피곤하면 낮잠 자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 햇살 받으며 멍 때려도 됩니다. 그게 노년의 특권입니다. 노년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늙음은 불행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행복이다. 우리 사회는 노화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늙으면 끝이라고, 쓸모없어진다고, 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늙는 걸 두려워하고, 숨기려 하고,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님은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노년은 조물주가 준 특별한 선물이라고, 신체의 변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라고. 눈이 침침한 것도, 귀가 어두운 것도, 이가 시린 것도, 걸음이 느린 것도, 깜빡거리는 것도, 백발이 된 것도. 이 모든 게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지혜로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젊을 때는 외부 세계를 향해 달렸습니다. 성공, 인정, 부, 명예를 쫓았죠. 하지만 노년은 내면을 향하는 시간입니다. 진짜 나를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를 찾는 시간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말고 말을 아끼고 베풀되 기대하지 말고 가끔 멈춰 서서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 노년은 황혼이 아니라 황금빛 저녁놀이 됩니다. 다산 선생님은 82세까지 사셨습니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대단히 장수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품위 있게 사셨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품격으로 그 나이를 살아가느냐입니다. 조물주가 주신 노화 패치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세요. 그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전하는 노년을 위한 가장 큰 지혜입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산책이라도 나가볼까요? 천천히, 여유롭게, 주변을 구경하며. 그게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의 시작입니다.